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DNA입니다. DNA는 구성하고 있는 염기 A, G, C, T 4개가 끊임없이 나열되어 있고 후손에게 유전됩니다. 그리고 특정 염기 서열 RNA를 거쳐 생명 현상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신장, 체중, 머리카락 색깔 등 생명체의 형질을 구성합니다. 복제인간은 DNA 염기 서열이 기본적으로 같아 동일한 인간일 수 있으나 현재의 과학으로 성인으로 복제할 수는 없고 태아로부터 자란 같은 DNA의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전자란 이유로 성격과 생각하는 방식까지 동일하고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과 같은 잘못된 상식은 백인이 지능이 높다는 등의 인종차별을 유발하며 우월주의자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지능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외모만 같을 뿐 다른 인간으로 성장하며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이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유전공학적 인간 생체 장기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생명연장이 손쉬워진다거나 생명연장 DNA의 발견으로 인간의 수명을 150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요. 인간의 각종 질병과 노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마리가 가시화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대망의 불로장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것이란 기대로 인류는 벌써 가슴 벅차 있습니다. 복제인간, 유전공학 장기, 생명연장 DNA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면서 만족할 만한 삶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저 두려움도 미련도 없이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 개봉한 SF 한국 영화 서복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외부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은 당국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제안을 받습니다. 줄기 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실험체 서복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서복을 지키기 위해 나선 기현은 여러 집단의 추적이 시작되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수 한동준이 부르는 사랑의 서약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축복에 사랑의 서약을 하고 있죠.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칠 때 지금처럼 내 곁에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함께 걸어가야 할 수많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
낯설었던 그 이별도 이젠 추억이라 할 수 있죠. 함께 걸어가야 할 수많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나요?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 없어요.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만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요. 어두운 바다가 보이는 서인 연구소에서 인조인간 서복이 억제제를 맡고 있고 드론 한 대가 밤바다 상공을 날아갑니다. 자택에 있던 칼 앤더슨 박사는 서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다 앵무새를 보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드론이 등장하더니 순식간에 집이 폭파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한편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약을 뒤지고 있는데 그는 시한부 인생으로 두통 후유증에 차를 몰고 강가에서 약을 흡입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차가 물에 잠기는 환각에 시달리며 잠이 들고 시간이 지나자 정보국 요원들이 찾아와 기현을 깨우고 정보국 안부장이 이번 임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이자 실험체인 서복을 노리는 세력이 있어 원주에 있는 벙커로 옮기기로 했고 그 임무를 기현이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인그룹의 선상연구소에서 책임자 신학선과 임세은 박사를 만난 기현은 서복을 소개받고 알 수 없는 초능력으로 사물들을 움직이는 놀라운 장면을 지켜봅니다. 또한 신학선은 서복을 옮기는 임무를 맡아준다면 기현을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임상실험의 대상자로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즉 새로운 개체인 서복의 성공을 통해 기현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식당에서 안부장을 만난 기현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는 조건으로 원주에 있는 벙커로 서복을 옮기는 임무를 맡기로 결정합니다. 가수 서영은이 부릅니다. 나는 나. 왜 내가 아는 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 있는 걸까? 좋았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난 항상 내 과거를 밝혀왔는데 그게 싫어 떠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내 기억 속엔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어. 언제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사람들을 사랑해 서복과 함께 동행하게 된 기현은 편하게 형이라 부르라고 하지만 서복은 아직 기현이 낯설어 민기현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다른 차량에 있던 정보국 요원이 안부장과 수상한 전화를 주고받는데 차량의 경로가 바뀌고 미국 측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서가던 앰뷸런스에서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정보국 요원들을 모두 사살해버리고 정보국 요원들이 탑승해 있던 차량은 전복됩니다. 이 상황을 CCTV로 지켜보고 있던 안부장은 당황하고 괴한들은 남은 정보국 요원과 연구원들도 모두 사살하자 기현이 권총으로 접근하려던 한 명을 사살하는데 누군가 영어로 Hey 미스터민, are you okay? 라는 말과 함께 차량 안으로 연막탄이 굴러들어와서 기현은 가스로 인해 기절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서복은 무표정으로 침착하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린 기현은 묶여 있었고 서복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유리 조각으로 묶여 있는 줄을 끊으려고 하는데 들어간으로 외국 용병이 들어와 서복에게 억제제를 주사하려고 하자 서복이 싫다고 말하며 반항을 하고 용병이 주사제를 드는 순간 서복이 눈을 부릅뜨자 용병은 갑자기 무언가에 붙잡힌 듯이 꼼짝 못하더니 고통스러워 쓰러집니다. 그 틈에 기현은 용병을 제압하고 서복을 트럭에 태워서 용병들의 사격을 피해 차를 몰아 벽을 뚫고는 무사히 아지트를 탈출합니다. 숲속을 지나 도로로 나온 기현은 전화를 걸어서 안부장에게 자신의 위치가 보은이라는 것을 알리자 가까운 정보국 안가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트럭이 고장나버립니다. 그룹 버즈 민경훈의 노래입니다. 가시.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하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된 기현과 서복의 동행이 시작되고 서복은 이 상황에 대해 왜 내가 위험하냐고 계속된 질문을 던지면서 왜 나를 지키려고 하냐고 반복하여 묻습니다. 바깥 세상에 처음 나와본 서복은 재래시장에서 사람 사는 모습들을 둘러보며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기현에게 질문만 하고 구경을 좀 하게 천천히 가자며 조릅니다. 기현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서복의 옷차림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자 기현은 새 옷을 사입혀 한 당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정보국 안가였고 배가 고프자 육개장 사발면을 먹는데 평생을 연구소에서 약만 먹고 살아온 서복에게는 젓가락질부터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처음 라면을 먹게 된 서복은 그 맛에 취해 컵라면을 3개나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복에게 임세은 박사는 엄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당구장으로 안부장이 보낸 정보국 요원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 사살하라는 명령이라며 서복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당황한 기현이 막아서자 정보국 요원들이 서복에게 총을 발사하는데 신기하게도 총알들은 서복과 기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튕겨나갑니다. 결투가 벌어지며 요원 1명을 제압한 기현이 재빨리 서복에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고 상황이 끝이 나지만 서복은 아무런 부상도 없이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안부장의 전화가 요원에게 걸려오자 전화를 대신 받은 기현은 서복을 즉시 사살하라고 명령하는 안부장에게 내가 또 속을 것 같냐며 찰진 욕설을 날립니다. 그리고 서인연구소 신학선과 통화한 기현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연구소로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서복은 뜬금없이 울산으로 가야 한다고 버팁니다. 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결국은 울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수 에일리가 부릅니다. 해븐. 네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할게.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게. 널 위해서 매일 웃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네 생각에 잠들고 널 부르며 눈을 떠 내 옆에서 지켜주고 내 옆에서 감싸주는 넌 나의 천국인걸. You're my only one way. 오직 너를 원해. 내가 네 곁에 있음에 감사해. You're the only one, babe. 힘든 세상 속에 사랑을 알게 해줌. 너 하나로 나는 행복해.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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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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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우리 함께라면 we will never cry, never, never cry.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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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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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영원히 둘이서 never gonna be alone. 네 품에서 숨을 쉬고 네 품에서 입 맞추고 네 목소리를 들으면 꿈꾸는 것만 같아. 네 눈에서 알 수 있어 네 사랑을 알 수 있어. 넌 나의 천국인걸. You're my only one way. 오직 너를 원해. 내가 네 곁에 있음에 감사해. You're the only one, babe.
승용차를 구해 이동 중에 기현은 서복에게 방금 전에 총알을 휘게하고 폭발을 일으킨 게 너냐고 묻자 서복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복이 피를 토하는데 억제제를 받지 않아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부장은 서인그룹의 회장인 김천호 회장과 화상통화를 하며 서복을 미국에 넘길 것을 요구하지만 김천호 회장이 이를 거부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을 벌입니다. 미국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진 인조인간의 위험성을 열거하며 그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 자신들이 실험체를 관리하겠다면서 넘겨달라고 요구해왔고 모든 관련 인력과 자료를 제거해야 한다고 협박해왔던 것입니다. 한편 주유소에 들리게 된 일행은 서복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고등학생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등학생 한 명에게 뺨을 맞자 순식간에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보국에게 위치를 들키고 맙니다. 울산으로 가는 줄만 알았던 서복에게 연구소로 가는 것을 들키게 되자 근처 바닷가에서 둘은 싸우게 되는데 기현은 서복에게 욕설을 뱉으며 소리를 지르다가 심한 두통으로 쓰러져서는 해가 저물어가는 일몰때가 돼서야 깨어나고 기현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서복에게 아까 속였던 것과 심하게 화를 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과거 안부장이 눈앞에서 동료 현수를 차와 함께 물에 빠뜨려 죽였던 이야기를 하며 그때 자신은 살기 위해 지켜보기만 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서복은 그런 기현을 위로해주고 바닷가 돌들을 공중에 띄우는 초능력으로 돌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몰, 노을, 바다, 날아가는 새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서복은 울산에 있는 임현성당으로 데려가달라고 하며 처음으로 기현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성당에 도착해서 한경윤과 한병호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유골함 2개를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임세은 박사가 자신의 남편인 한병호와 아들을 사고로 잃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에 서복을 만들게 된 것이었고 그 유골함을 보고 서복이 눈물을 흘리자 이번에는 바닷가에서와 반대로 기현이 서복을 위로해 줍니다. 서복은 자신은 갈 곳이 없다면서 서인연구소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둘은 배로 만들어진 선상연구소로 향합니다. 가수 이덕진의 노래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있지 않아.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널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널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서인 연구소 앞은 이미 정보국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복도 이틀 동안 억제제를 맞지 않은 상태여서 피를 토하고 맙니다. 꼼짝없이 요원들에게 포위된 상태였는데 어디선가 폭탄이 날아와 요원들을 전부 폭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한 용병이 Hey 미스타민, are you okay? 라는 말과 함께 기현을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킵니다. 이 용병들은 모두 서인 연구소의 용병들이었고, 서복은 실험실로 끌려가 머리를 깎이고 골수 채취를 당하고 맙니다. 깨어난 기현은 서복이 강제로 골수 채취를 당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에 너무 가혹하다며 말리지만, 신학선은 앞으로 서복은 영원히 죽지 않고 저렇게 될 것이라면서 돼지에서 인슐린을 추출해내는 것과 비슷한 거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서인그룹 김천호 회장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현은 주먹을 날려서 신학선을 인질로 삼고는 임세은 박사를 찾으며 소리를 지르자 그런 기현 앞에 임세은 박사가 시신으로 나타납니다. 기현 일행이 연구소로 오기 전 서복을 지키기 위해 김천호 회장에게 총을 겨누었는데 뒤에 있던 용병이 임세은 박사를 사살했던 것입니다. 서복은 임세은 박사의 시체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분노로 가득 차고 전옥력으로 신학선의 앞면을 콘크리트 바닥이 부서질 정도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을 전부 튕기게 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찌그러뜨린 뒤 용병들을 모두 쓸어버려 제거합니다. 혼자 남은 김천호 회장은 최후의 발악으로 서복에게 지팡이를 던지며 휠체어를 타고 도망가려 하지만 서복이 휠체어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뒤 휠체어와 함께 통째로 구겨버립니다. 한편 기현을 끌고 가던 용병들도 충격파로 인해 쓰러지고 서복이 선상연구소 배의 벽을 뚫고 나오자 밖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안부장의 특수부대원이 기다립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서복을 향해 총을 난사하지만 먹히진 않고 서복은 안부장과 특수부대를 강한 모래바람을 일으켜 날려버리는데 서복이 그간 억제제를 맞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 힘을 무리하게 쓰는 바람에 다시 한번 피를 토합니다. 가수 보라미유가 부릅니다. 널 싫어하고 싶어. 뻔하지 않았던 시작 때문일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 뻔한 일이지만 넌 내게 정말 특별했었어. 듣고 있을까? 결국 넌 뻔한 끝을 건네줬지만 이렇게 난 끝을 건네주지 못하고 더 다가가지도 못해. 널 싫어하고 싶은데 네가 믿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보고 싶다가 이런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울다가 아프진 않은지 또 널 걱정해. 싫은데 이젠 널 싫어하고 싶은데. 그때 세상 모든 사랑 노래가 다 내 얘기 같았는데 네가 떠났던 그날부터 세상 모든 이별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아. 네가 믿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보고 싶다가 이런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울다가 아프진 않은지 또 널 걱정해. 싫은데 이젠 널 싫어하고 싶은데 가르쳐줘. 너처럼 잘 지낼 수 있게 걷다가 너를 마주쳐도 괜찮을 수 있게. 사랑했던 하루에도 수천 번 날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네가 너무 생각나서 괴로워. 널 싫어하고 싶어. 널 싫어하고 싶어. 널 보내주고 싶어. 이제 기현은 급히 배 안에 있던 차를 몰아서 서복을 구하려 하지만 차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였고 안 부장은 장갑차에서 서복을 향해 사격합니다. 서복은 초능력으로 총알을 막아내긴 하지만 힘이 거의 소진되어 쓰러집니다. 그때 기현이 악셀을 밟아 쇠사슬을 끊고 장갑차를 향해 돌진해 위기를 모면하고 서복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서복은 자신은 갈 곳이 없다면서 기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부장과 특수부대원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서복을 향해 집중 사격이 날아오자 총알들을 막아내며 초능력으로 장갑차를 찌그러뜨리고 특수부대원들은 쓰러집니다. 이어서 온 초능력을 다해 땅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치자 안부장과 장갑차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은 거대한 구덩이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안부장은 무너진 잔해들에 깔려 사망하고 살아남은 부대원들이 구덩이 위로 오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서복이 기름이 흐르고 있는 구덩이에 불타고 있는 차를 떨어뜨려 특수부대원들도 모두 죽이려고 하지만 이때 기현이 서복을 막아섭니다. 서복은 자신도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고 싶었다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을 거라며 형이 끝내달라며 죽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처음엔 못한다고 당황하지만 서복이 불타는 차를 던지려고 하자 이내 체념하고 부탁한 대로 권총을 쏘고 쓰러져서 눈을 감는 서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기현은 서복이 돌무덤을 만들었던 바닷가에 가서 떨어진 자갈 하나를 돌무덤에 다시 올려놓고 서복을 추억하며 걸어가고, 이런 기현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진나라 시황제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찾아 바다끝 신의 산으로 배를 타고 떠났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서복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 영화 서복은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의 9년 만의 영화입니다. 죽지 않는 복제인간과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답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주제를 복제인간이라는 소재와 영화적 상상력으로 극비 프로젝트로 탄생한 복제인간 서복이 뇌파를 통해 전자기력을 발생시켜 초능력을 발휘하며 그를 노리는 세력의 추적으로 탈주국이 시작되고 장갑차까지 등장하는 마지막 전투 장면까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스펙터클을 보여줍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낯선 복제 인간을 내세워 신선하게 다가오며 비주얼이나 구성이 빈약하지 않고 죽음을 앞둔 생의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기현이 죽지 않는 존재인 서복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면을 연기합니다. 또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두 인물이 서로에 대해 차츰 알게 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판 SF 영화 서복이었는데요. 세대를 아우르는 톱스타 공유와 박보검이 처음으로 만났고 수많은 작품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한국 영화계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배우 공유가 전직 정보국 요원 역을 맡아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믿고 보는 배우의 저력을 과시합니다. 다양한 작품 속에서 인상적인 연기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 대한민국 대표 청춘 스타 박보검은 스크린의 첫 주연인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갇힌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 역을 난생 처음 실험실 밖으로 나와 진짜 세상을 만나면서 천진난만한 표정부터 자신을 노리는 세력을 향한 매서운 눈빛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인물의 감정을 표현해 지금껏 본 적 없는 강렬한 모습을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천재적 싱어송라이터인 제이윤의 명복을 빌며 MC 더 맥스가 부르는 너의 흔적을 라이브로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꿈에 잊혀질까 두려운 너를 혼자서만 지켜온 지난 날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흩어져 가고 손틈으로 새어나 오늘 나도 어쩌지 못할 슬픔과 부서지는 우리 기억의 조각들을 안고 다시 잠들어 깨어
싶지 않아 아직 갖고 싶지 않아 너무 아픈 나란 꿈을 아침이면 사라질 밤의 흔적만이 너의 빈자리를 채워 무심하게 하루가 지고 날 만나려 눈 감아보지만 흘러내린 눈물과 함께 떠오르는 사랑했던 우리 기억들 깨어나고 싶지 않아 아직 갖고 싶지 않아 너무 아픈 나란 꿈을 아침이면 사라질 밤의 흔적만이 너의 빈자리를 채워 내게 전부였던 너를 보내 여기 꿈속에 남겨둔 나의 미련까지 깨어나고 싶지 않아 이제 갖고 싶지 않아 서로 행복했던 추억 마음속에 남겨진 너의 흔적만이 여기 빈자